제가 컨퍼런스 발표 많이 하는데요. 주로 파이콘을 많이 다니고 이런 기업 컨퍼런스는 별로 다니지 못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지금 좀 다소 달라서 제가 약간 당황스러운데 좀 웃어주시고요. 네. 오늘은 그 오픈소스 개발 생태계 변화에서 파이썬 커뮤니티 사례 중심으로 사례 소개를 해드리고 시사하는 점에 대해서 짧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가 사실 오픈소스라는 말이 나온 지는 꽤 오래됐죠. 지금 3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오픈소스 생태계가 이제 처음 어떻게 형성이 되고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오픈소스 시작이라고 하면은 그 리차드 스톨만이 GNU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을 설립했을 때부터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논의가 시작될 수 있었던 거는 인터넷이 나오고 그리고 그때 유즈넷이라고 하는 지금 개념으로 설명드리면 이제 약간 게시판 같은 거예요. 그 인터넷 게시판 같은 댓글 쓰고 하는 이제 그런 게시판 형태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채널이 생기면서 이게 국경이라던가 시간이나 이런 제약들을 다 뛰어넘어서 누구나 다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채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리눅스가 처음 나왔을 때도 리누스 토발즈가 뉴스그룹에 가서 나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봤는데 한번 써볼래? 라고 글을 올리기도 하고 다양한 논의들이 이제 80년에 등장한 뉴스넷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리차드 스톨만이 모든 것은 공유돼야 된다라는 철학을 들고 GNU 운동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좀 지나서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이 설립이 되고요. 그리고 그 뒤로 소프트웨어 쪽에서 약간 히피스러운 문화를 접목한 그런 운동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었어요. 오픈소스를. 근데 리눅스가 등장할 때는 리눅스 토발즈는 이런 히피 문화에 약간 거부감이 좀 있었고요. 그 리눅스 그 개발 일기라고 해야 되나요? 리눅스 개발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낸 책을 보면 그 리눅스 포 펀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 리눅스는 그냥 개발이 좋아서 혼자서 이제 리눅스 첫 커널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91년이고 그게 8월 며칠이었을 텐데 2달이 지나지 않아서 그 다음 버전을 또 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개발하는 게 되게 재밌는 거죠. 내고 반응이 좋으니까 얼마 안 돼서 또 새로 내고 그래서 리눅스가 91년에 리누스 토발즈라는 사람한테 이후로 등장하고 나서 이때부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들이 퀄리티가 굉장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는 여기 뭐 장표에 있는 MySQL이랑 PHP, 뭐 아파치 사실 저는 PHP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저게 세 개가 옛날에 짝꿍처럼 이렇게 같이 다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 개가 같이 나오고 저 세 기술을 가지고 웹이라고 하는 것의 붐이 이제 일었었죠. 그 웹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보통 거의 다 저 세 가지 스택을 쓰거나 아니면 이제 MS 쪽 기술을 쓰는 곳에서는 ASP를 대신해서 쓰거나 해서 그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웹 열풍이 저 세 기술 기반으로 많이 만들어졌었고요. 그래서 이 연대기를 이제 좀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 8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는 아주 소수 그룹들만 이 공유 문화를 전파하는 그런 형태의 오픈소스 생태계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뉴스 그룹부터 시작해서 좀 지나서는 이제 프로젝트별로 메일링 그룹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90년대 말부터는 이제 이런 토론 문화 성숙되고 그 집단의 노하우가 쌓이고 나서부터는 몇몇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천재 개발자들이 상용 소프트웨어 버금가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시작하고 실제로 제품을 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2010년 중반부터는 그 전까지는 아주 뭐 소수의 그룹 아니면 일부 소수 천재 개발자들이 오픈소스를 주도했다면 2000년대 중반부터는 커뮤니티라는 게 이제 크게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도 커뮤니티가 없던 건 아니에요. 뭐 뉴스 그룹에 있던 그룹들도 커뮤니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옛날에 또 PC통신 하셨던 분들은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PC통신마다 그룹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의 커뮤니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의 커뮤니티는 좀 더 자기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커뮤니티 내에서 뭔가 자꾸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래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 아까 연대기에서 잠깐 지나갔던 아이파이썬 같은 경우는 파이썬의 인터랙티브 쉘인데 지금은 주피터 노트북으로 이름을 바꿨죠. 노트북이 아니라 주피터로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그런 큰 대형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은 자기 스스로를 커뮤니티라고 부릅니다. 파이썬도 마찬가지로 파이썬 커뮤니티라고 하고 노드도 마찬가지로 노드 커뮤니티라고 하고 프로젝트 스스로를 커뮤니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구성원 전체가 같이 개선을 하고 그 의견을 교환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모여서 같이 놀기도 하죠. 그런 형태로 오픈소스 생태계가 변하고 있는 것 같고요. 태동기에서 이제 사건들을 보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때는 정말 소수의 정말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픈소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독점 소프트에 맞서는 아이콘 역할도 했었고 이때는 아주 초기에 이제 형성하는 시기였었고요. 그리고 발전기에서는 사실 이때는 저는 오픈소스가 세상을 다 잡아먹을 줄 알았는데 조금 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뭐 썬마이크로 시스템즈도 자바 오픈소스화 하겠다고 그때 뉴스 냈을 때 굉장히 만우절 그 거짓말인가 하고 의심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대기업들도 대립을 계속하다가 결국은 오픈소스를 수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썬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오픈소스를 자바를 오픈소스화 했다던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더 이상 리눅스를 암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던가 뭐 그런 일들이 이제 조금씩 발전기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가 이제 변하고 커뮤니티가 변하고 있었는데 뭐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스폰싱하고 기여를 하는 뭐 회사 차원에서 기업 차원에서 변화도 변하지만 커뮤니티 자체도 변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오픈소스 개발자라고 하면 굉장히 괴팍하고 개발은 잘하지만 인성은 쓰레기인 사람들로 비춰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리눅스 커널 메일링에 메일 잘못 보내면 정말로 쌍욕을 들을 수 있었던 시절이 불과 몇 달 전이에요. 몇 달 전인데 리누스 토발즈도 과거에 자기의 그런 강한 언행들을 반성을 하고 좀 쉰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했었는데 요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그때 그 리누스가 몇 달 전이 정말 몇 달 전이에요. 8월이었나 7월이었나 그쯤에 이제 그런 메일링을 던졌어요. 그동안 자기의 행동을 반성한다. 그리고 휴식을 이제 좀 휴식기를 거쳐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거는 낚시가 아닌가. 지금 다른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서로 포용하고 하는 문화들이 퍼지는 거를 괜히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역설적으로 던져놓고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을 할 정도로 리눅스의 행보가 굉장히 괴팍했었거든요. 근데 휴식 끝나고 돌아오고 나서부터 메일에 답장하는 것들이 굉장히 나이스해졌어요. 굉장히 나이스해졌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진짜 뭔가 변하긴 변하려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치 재단 같은 경우도 커뮤니티 오버 코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코드만 짧게 아니라 커뮤니티도 좀 챙겨야 된다라는 운동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파이썬 커뮤니티 같은 경우도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파이썬 커뮤니티는 처음에 생성될 때부터 커뮤니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람들과 이제 교류하고 행사들, 개발들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이썬은 파이콘이라고 하는 컨퍼런스를 통해서 매년 매 국가에서 파이썬 개발자들이 모이는 행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컨퍼런스보다 더 중요하게 개발 스프린트라고 해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같이 모여서 개발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개발하는데 해커톤이랑 좀 다르고 예를 들면 뭐 아까 저기 데이터 분석 얘기하셨는데 파이썬에서 데이터 분석하시면 판다스 같은 걸 쓰시잖아요. 그러면 판다스 컨트리뷰터들이 현장에 오고요. 판다스를 쓰고 있는 사람 혹은 그 프로젝트에 기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코드 리뷰를 하면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액티비티를 컨퍼런스는 3일 하는데 스프린트를 4일 동안 하는 그런 형태로 커뮤니티를 생태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파이썬 커뮤니티 사례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릴게요. 파이썬 커뮤니티가 어떻게 오픈소스 생태계 변화해서 살아남았다고 해야 되나요?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왜 지금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언어가 됐는지 지금까지는 자바가 제일 많이 쓰는 언어라고 알고 있었는데 스택 오버플로우 가보시면
스택 오버플로우하고 이제 개발자들이 질답 올리는 지식인이라고 하면은 스택 오버플로우가 싫어할 텐데 그런 사이트 있어요. 거기 개발자들이 이제 모든 언어나 이슈에 대해서 질문을 올리고 답을 구하는 곳인데 거기 보면 거기도 매해 이제 트렌드 리포트를 하거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트렌드를 볼 수도 있는데 그 트렌드를 보면 스택 오버플로우에 이제 올라오는 파이썬 질문 수가 자바를 얼마 전에 초월했어요. 이번 달 초였나? 그 전까지는 항상 자바가 1등이었거든요. 근데 파이썬이 이제 추월을 했고 파이썬이 그만큼 많은 곳에서 쓴다는 거죠. 근데 언어가 사실 파이썬 써보신 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파이썬이 되게 좋은 언어는 아니거든요. 파이썬 보면 얼핏 보면은 언어가 약간 좀 엉성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또 느리기도 하죠. 빠른 언어들 많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쓰냐? 파이썬이 그냥 배우기 쉬워서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진짜 이유는 배우기 쉬워서라기보다는 파이썬 커뮤니티가 다양성을 포용하는 되게 열린 커뮤니티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코딩을 처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C++라고 하죠. C++를 배우겠다고 주변에서 코딩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친구가 나 이제 코딩 할 거야. C++를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어떤 기분이 드세요? 약간 좀 주저하게 되잖아요. 다른 것도 있는데 왜 굳이 뭐 이렇게 예를 들어 C를 배우겠다고 한다면 뭐 자바나 다른 언어들을 생각해 보면 처음 배우는 사람이 접근하면은 약간 주저하게 돼요. 소개해주기가. 그리고 CS 전공하신 분들은 주변에 이제 뭐 친구들이 이런 뭐 코딩 하고 싶다고 찾아오는 경우 종종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 이런 방금 말씀드린 언어들을 소개하기가 약간 주저스러운데 파이썬은 일단 언어 자체도 어렵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누군가가 배우겠다고 오면은 이게 다 받아줘요. 예를 들어서 뭐 천문학 하시는 분이 갑자기 코딩을 좀 해야겠다. 네, 예전에 뭐 파스칼 이런 거 좀 해봤는데 코딩을 새로 해야겠다. 라고 오시면은 파이썬 커뮤니티는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아 나는 천문학 쪽은 잘 모르지만 나는 파이썬을 잘 알고 당신은 천문학을 잘 아니까 둘이서 만나서 얘기해보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파이썬을 가르쳐주고 그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던 도메인 지식을 개발자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좀 더 나가서 DJ가 있어요. DJ 막 이렇게 판 돌리는 DJ가 있는데 그 DJ가 맨날 이 루프 짜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귀찮아서 요즘 듣자니까 코딩을 하면은 쉽게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지? 하고 찾아보면 또 주변에 친구 찾아 수소문하면 CS 한 명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도 소개할 때는 C++ 이런 거 소개해주기 미안하니까 쉬우니까는 파이썬 한번 해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DJ는 파이썬을 또 배우려고 가서 물어보는 거죠. 내가 코딩을 하나도 모르고 이걸 자동화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 그러면 파이썬 커뮤니티는 아 나는 듣는 것만 좋아하고 디제잉은 잘 모르는데 나는 파이썬 알고 너는 디제잉을 하니까 우리 둘이 만나면 뭐가 나올 거야? 라고 시작을 하고 뭐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고 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파이썬 커뮤니티에는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스택 오버플로우 이거는 그 조사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스택 오버플로우를 모든 개발자를 다 모이는 채널이라고 보면 이제 전체 개발자를 대표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비교를 이렇게 넣었는데 다른 개발 그룹 대비 연령대나 경력이 굉장히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나이대도 그렇고 그리고 코딩을 했던 경력들도 그렇고 스택 오버플로우는 1년 미만 경력 가진 사람이 10%밖에 없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22%가 1년 이내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사용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죠. 오늘 아침에 여기 오면서 보니까 영국에서는 한 3년 전부터 BBC 방송국이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저 조그만 보드를 만들었어요. 보드를 만들어서 초등학생들이 저 보드 위에서 파이썬 통해서 코딩하는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프랑스에서도 이제 오늘 본 건데 프랑스에서도 이제 저렇게 파이썬을 코딩 교육 언어로 선택해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뭐 데이터나 뭐 과학 분야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음악도 저건 저 에이블톤이라고 하는 저 버튼 누르면 들어가 있던 음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재생이 되면서 이렇게 디제잉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음악 뭐라고 장비라고 해야 되나요? 장비인데 저기서 또 인터널 API를 파이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통해서 뭐 루프를 작성할 때 좀 더 쉽게 한다거나 하고 있고요.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필름 쪽에서도 많이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 디즈니 같은 경우는 깃허브에 가시면 디즈니 그 ORG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에서 작성한 오픈 소스들을 공개를 하고 있고요. 뭐 여기 말고도 뭐 제조업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날씨 예측하는 데부터 해서 안 쓰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정말 안 쓰는 데가 없는 것 같고 제가 얼마 전에 어디죠? 말레이시아 갔다가 거기 전봇대에 파이썬 로고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이제 물어봤는데 코딩 학원 전단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자카르타에서도 뭐 코딩 학원에서 파이썬 쓰고 있는 거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정말 안 쓰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커뮤니티가 이제 이렇게 많이 커지고 많은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한 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포용하는 문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파이썬 커뮤니티 성장 사이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가 첫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뭐가 첫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제 편의상 제일 위에 있는 것부터 보면 일단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어쨌든 우리는 같은 업계에 있는 같은 개발자 뭐 그런 동료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 동료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이제 존중하고 배려하고 하는 것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동료랑 같이 있으면 소속감이 생기잖아요. 소속감이 생기고 그 커뮤니티 구성원이라는 데서 뭔가 참여감도 오게 되고 그러면 소속감과 참여감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뭔가 다시 기여를 하고 싶죠. 기여를 하는데 개발자니까 당연히 코드를 기여를 하겠죠. 그러면은 더 많은 라이브러리, 더 많은 프로젝트들이 생성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생태계가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생태계가 발전하면은 당연히 여기 뭐 편하게 쓸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또 모여들겠죠. 모여드는데 전혀 거부한다거나 배척한다거나 그런 거 없이 모든 사람들 다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걸 커뮤니티의 중요한 그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커뮤니티 구성원 전체가 또 같이 동료로서 노력합니다. 그러면 또 그 동료 의식 가지고 존중과 배려가 시작되고 이게 계속 돌면서 커뮤니티가 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노력 중에 하나가 저렇게 행동 강령을 계속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파이콘도 그렇고 파이썬 커뮤니티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이벤트들은 아마 이제 이거 보셨으니까 관심 있게 이제 찾아보시면 파이썬 관련된 모든 이벤트에서는 이런 코드 오브 컨덕트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PSF에서는 코드 오브 컨덕트가 없는 이벤트는 후원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뭐 되게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를 그래도 계속 꾸준히 노출하고 그리고 이게 위반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모두에게 또 알려요. 이런 위반하는 사례가 있었고 우리는 어떻게 해결했다라는 거를 공유를 해서 뭐 숨기거나 하지 않고 다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꾸준히 계속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프린트. 그러니까 개발 커뮤니티가 사실 뭐 다양성만 외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픈소스 컨트리뷰터, 새로운 컨트리뷰터를 발굴하기 위한 스프린트라는 이벤트를 계속하고 있어요. 스프린트가 경험이 굉장히 좋은 게 유명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리딩하는 개발자들은 사실 다 천재예요. 정말 옆에서 같이 1시간만 같이 코딩을 해봐도 배우는 게 정말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하루 종일 옆에서 막 3박 4일 동안 내 코드를 리뷰를 해주는 거죠. 내가 코드를 아무리 그지같이 짰어도 인내심을 가지고 옆에서 다 봐줍니다. 그리고 쉬운 이슈들을 이 사람이 하루 동안 뭐 쉬운 이슈만 치면 뭐 100개도 치겠죠. 근데 쉬운 이슈들은 건드리지 않아요. 그 기능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버그가 아니면 처음 오는 사람들이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결하지 않고 놔둡니다. 해결하지 않고 놔두고요. 그러면 그런 이슈들을 이제 태그를 붙여서 모아놨다가 스프린트 때 처음 온 사람들한테 하나씩 나눠줘요. 그리고 사실 거의 뭐 헤매고 있으면 거의 다 알려주기도 해요. 여기서 이렇게 쓰면 될 것 같다고 옆에서 다 코드를 이제 말로 불러주면 따라치기만 하는데 그렇게라도 한번 내가 쓰고 있는 프로젝트에 기여를 하면 이게 기분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다음에도 또 기여를 할 거리를 찾습니다. 아니면 다음 스프린트를 찾아오거나 혼자 해보면 좀 힘들거든요. 그러면 스프린트를 또 와서
또 다른 이슈를 해보고 이게 쌓이면은 그 다음부터는 직접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깃허브에서는 깃허브 프로젝트에서 제가 커밋을 보내고 머지가 되면은 제가 그 프로젝트에서 커멘트를 달거나 할 때마다 컨트리뷰터라는 딱지가 붙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제 이슈를 올리는 사람들은 아무 딱지가 없는데 내가 하다못해 오타라도 하나 수정해서 올리면은 컨트리뷰터 딱지가 붙어요. 그럼 그게 또 재밌어서 그 컨트리뷰터 딱지 모은다고 여기저기 오픈소스 계속 기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뭐 결론으로 가면 오픈소스 생태계가 변화가 된 이제 큰 계기가 이제 커뮤니티 확장, 생태계 확장도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개발자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과거에 어떻게 됐든 현재 모두 참여하는 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만큼 풀이 커졌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이제 완전 새로운 분야에 있는 사람들도 개발 쪽으로 코딩을 하는 쪽으로 많이 몰려오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모두 다 참여할 수 있게 받아주는 것. 그러니까 포용하는 것이 커뮤니티가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성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밑에 있는 얘기는 브레이크헤넌이라고 파이썬 코어 개발자가 있는데 이 친구가 몇 년 전에 이제 그 리셉션에서 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 테이블에 이제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나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사실 파이썬의 언어가 궁금해서 여기 왔는데 커뮤니티가 너무 좋아서 눌러붙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저 되게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오픈소스 기여를 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기업에 계시면서 회사에서도 오픈소스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기회를 찾고 싶다 하실 때는 예전에 뭐 커밋 보내기도 어려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깃허브에 모든 프로젝트 다 있으니까 가서 그냥 참여를 하시면 돼요. 참여자로서 개발자로서 그냥 코드를 기여를 하시고 그게 결국은 더 나은 생태계로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뭐 제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